박필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보 위기와 지식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 국가 위기시마다 지식인, 예를 들면 교수와 학자, 언론인, 전문가, 그 외 여론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국 활동을 주도가 했습니다.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한말의 나라가 누구라는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자 지식인들이 의병을 조직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지식인들은 국내 민주화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안보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적화 통일의 위험까지도 걱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1950년 무력을 통해 적화 통일을 시도했던 북한은 그것을 재시도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성공해서 수소폭탄을 포함한 20개 내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고, 재선에 바꾼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을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특히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수차례 한국 공격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국을 협박을 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조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우방국인 일본과 무역 분쟁을 악화시키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은 점점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쟁은 없다, 평화가 도래했다 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하다면서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정부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칭 지식인으로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합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나서기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다면 지식인들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경제나 사회는 조금 잘못되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한번 잘못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가볍게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지식인 중에는 정부처럼 전쟁은 없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이 확실하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안위를 위한 핑계인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는 1%의 가능성도 대비하는데 지금은 1%가 아니라 50%가 넘었고, 제 생각에는 70% 이상의 안보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적화 통일이 된 이후에 어떤 학살과 숙청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지식인들이 구경만 하실 겁니까? 선비 정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집단은 지식이었는데 그의 정신을 말하는 게 선비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선비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서 고대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무사를 일컬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들을 사대부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수기치, 솔선수범, 견리사의, 지행합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닦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해보다는 의의를 중시하고, 그리고 배운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즉 개인의 인격을 둬야 한 다음에 집안을 화평하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는 물론이고 천하까지 태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찾아보니까 선비정신은 인격적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고 세속적 이익보다 대의와 의지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정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신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본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따름입니다. 그동안 현실에 참여한 일부 지식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점도 있습니다. 정치교수, 폴리페서라는 말이 회자되었듯이 일부 지식인들이 수신이나 재간은 물론이고 공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벼슬만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아서는 곤란하다는 말처럼 남이 오해를 할까봐 현실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당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고고한 지식인이었음을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인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조선시대의 율곡이와 퇴계이황, 이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 유학자들의 이 현실 참여 형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율곡은 현실 참여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고 퇴계는 연구와 교육에 정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고 국가를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바꾸고자 혼신을 다했습니다. 공직 측면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율곡은 다양한 직책을 거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에 이를 정도로 공직에 전념을 했습니다. 1574년 우부승지에 임명된 후 임금에게 올린 만언봉사, 만 개의 단어로, 만 개의 글자로 된 이 제언,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속에서 기국, 비국, 이 나라는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최근 한국 상황에 빗대어 가끔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사망 직전인 1983년에는 병조판서로서 시무육조를 통해서 10만 양병서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책을 주장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이었습니다. 퇴계는 이와 대조적으로 학문과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당연히 퇴계도 다양한 공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고 귀향과 출사가 반복되었으며 단양군수나 풍기군수를 자청했듯이 중앙의 정치보다는 외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퇴계는 학문에 더욱 정진해서 수많은 저서를 남겼고 유학자로서의 퇴계 명성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율곡과 퇴계 두 분이 중점은 달랐지만 두 분 다 국가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를 통해서 더욱 좋은 세상, 바른 세상을 만들고자 분골쇄신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두 분의 유지를 받들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 언론인, 전문가, 여론 지도층과 같은 지식인들의 현실 참여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그 평가나 추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의 제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필요할 때는 국민들을 조직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보 위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의병들이 국가가 위기시마다 선비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듯이 현 지식인들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고 있을 때 나서서 벼슬을 탐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일 때 불년이 일어나 위정자의 잘못을 질타하고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하며 국가의 바른 목표, 전략,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인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과 특히 전공 및 담당 분야 발전에 조용히 몰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나라가 존재해야 지식인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와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도
안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현 위기가 안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호국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스님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현재 총체적인 위기로 내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자, 언론인, 전문가, 여론 지도층이 나서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우리 선조들이 구현해왔던 선비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규명해 보고 그것을 유념해서 국가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병을 일으킨 조상들의 마음을 정말 상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식인들이 위기시에 나설 때 국민들로 존경을 받고 그럼으로써 지식인들의 권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